자, 오늘은 포인트 12 동사 자리와 준동사 자리. 자, 동사 자리와 준동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동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서술어, 그러니까 뭐뭐다로 해석이 되는 그 동사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준동사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 얘기인데, 자, 준동사는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적인 성격에다가 다른 품사의 어떤 성격까지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품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준동사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그토록 많이 배웠던 투부정사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동명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동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다른 형태로 바꾸는 놈들을 다 준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투부정사는 세 가지가 가능하죠. 동사에서 명사,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동사에서 형용사, 뭐뭐 할, 뭐뭐 하는. 그 다음에 동사에서 부사로 들어가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다니, 뭐뭐 해서 이러한 감정, 또는 뭐뭐 하려면, 또는 뭐뭐 하기엔 뭐뭐 한 등등 한 6개 정도 들어가는 세 가지의 품사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적용 가능한데, 첫 번째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명사적 속성을 띠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좀 특이하긴 하지만은 형용사적인 성격도 띌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그 꾸며지는 명사의 수단이나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 sleeping bag, 그 다음에 walking stick,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웨이팅 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피팅 룸 이런 것처럼 어떤 그 명사가 목적의 수단이 되는 것들. 그래서 얘네들 해석할 때는 보통은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기 위한으로 해석하는 게 직역상으로 갔을 때는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더 깊게 설명하게 되면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분사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뉘게 되죠. 그러면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하고 있는의 뜻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은 뭐뭐 하게 된으로 우리가 많이 쓰여지는 겁니다. 사실은 완료형의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진짜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have pp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준동사, 지금 이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완료형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수동태 의미, 뭐뭐 하게 된 하는 거, 그걸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을 간혹 할 때가 있는데, 부사는요, 부사 단어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사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분사구문. 그래서 분사구문은 대체적으로 물론 등위절로 들어가는 뭐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넘어가는 거를 바꾸고 빼고 뭐 어쩌다 하면서 이제 ing로 pp로 나누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얘네들을 쭉 나열해서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거는 뭐뭐 다자로 해석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는 것, 하기 위한,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동사 자리와 준동사 자리를 찾을 때는 일단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단 이놈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놈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긴 꼬라지를 중에서 1이 형태 들어가는 거 있죠. 금마가 100% 답이에요. 왜냐면 걔가 과거 분사 역할도 하긴 하지만은 동사 과거형으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우리가 조금 찾아보게 되면은 나중에 뭐 ing, 뭐 선택형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기초 단계인 제로 스테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동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주어의 동작으로 나타낼 때는 보통 뭐뭐 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많이 할 것이고, 상태를 나타낼 때는 뭐뭐이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keep, remain, stay, 뭐 아니면 비동사, become 동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절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어 동사를 포함하여 등위절, 종속절, 주절이 있다. 요따구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등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는 주어 동사절을 등위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등위절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등위를 놓을 수 있는 접속사 단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and, but, or 등의 등위 접속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and, but, or 말고도 또 누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yes이나 for나 아니면은 so나 아니면은 nor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기서 yet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이란 뜻이 아니고 그러나라는 뜻이고요. for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so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고, nor 같은 경우는 뭐뭐도 또한 아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ll의 부정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반드시 서로 대등하여 문장과 문장으로 분리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파트에 배우게 될 게 등위절과 그 다음에 병렬 구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빗대어 가지고 일단은 반드시 문장과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등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종속절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종속절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특정한 절에 종속이 되어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접속사가 들어갔는데 이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종속의 역할을 하는 종속 접속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동사 같은 경우는 얘가 다자로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요 덩어리 자체는 보통 주인 주자를 써가지고 주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전체 문장에서 속해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거를 보통 종으로 속한다. 그래서 종속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내 속도 괜찮죠? 자,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럼 이런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 즉 종속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들이 있느냐? 명사절이 있고 형용사절이 있고 부사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시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접속사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제기랄 스트라우스 지금 저기 접속사 절로 지금 나눠놓은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만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명사절로 들어갔을 때의 대표 필히 알아서 해라. 전화 키세요. 예? 자, 전화 키세요. 자, 명사절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that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라고 하는 if, whether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 단어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어떤 전체 문장에서 또 다른 어떤 주어나 또 다른 목적어나 또 다른 어떤 보어의 형태를 취한다 하는 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전치사 뒤에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필수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혼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명사절 덩어리가 빠지게 되면 전체 문장 형성이 안 돼요. 전체 문장. 그러니까 it is important 다음에 that을 쓰고 뭐뭐뭐뭐 내용을 딱 집어넣는데, 그럼 it is important만 써버리게 되면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 언급이 되면 상관이 없는 거지만, 자, 그리고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관계사절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명사, 즉 선행하는 명사가 앞에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계사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who라든지 which라든지 that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where이나 when이나 why 같은 게 들어간다라든지, 그래서 이 관계사 덩어리 안에서 하나의 어떤 절로 들어간다 보면 되고, 이 절 안에서도 반드시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하는 명사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부사는 대딱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부사적, 아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 사실 한 6가지 정도 있었는데, 자, 부사절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어떤 놈들이 들어가느냐, 시간을 나타내는 게 있고, 이유를 나타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간에 포함되는 거지만은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문법책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대표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when이나 as나 뭐 before나 아니면은 뭐 after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문법적으로 많이 접근하게 되는 뭐뭐 이래로 하는 since도 여기에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until이라는 단어도 접속사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간다 하는 거. 물론 좀 확장하게 되면 as soon as 이런 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것도 대표적으로 because나 아니면은 as나 아니면은 since나, 또 어떤 책에서는 now that이라는 이 표현도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것은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 얘기니까 도우 계통의 단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although나 though나 아니면은 뭐 even though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얘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는 as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때는 as가 제일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그 위치가 좀 바뀌어요. 앞에 형용사 먼저 쓰고 as 다음에 주어 동사 쓴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는 당연히 while일 것이고, 조건을 나타내는 단어는 if나 unless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일단 뭐뭐 하면 하는 once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as long as 하는 표현, 뭐뭐 하기만 한다면 하는 표현,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so that, 마지막으로 결과는 보통 so that 이렇게 합쳐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사절과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표시한 놈들은 결국 부사, 그러니까 이 놈들은 빠지더라도 나머지 주어 동사 안에서 문장 형성이 된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종속절에서 명사를 가지고 하는 명사절 접속사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 관계사절로 들어가는 것들은 반드시 선행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결된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 부사는 뭔가 전체 내용을 자세하게는 얘기해 주지만은 금마가 빠졌다 하더라도 문장 형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주절하고 종속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뭐뭐는 뭐뭐다로 해석되는 놈, 그 놈을 무조건 주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전제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어 동사가 2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나는 믿는다, 민재가 수요일에 올 거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믿는다가 주절인 거고, 민재가 수요일에 온다는 지금 주절이 아니죠. 온다는 이게 어디 보면 주절이 맞긴 하지만은 지금 that이라는 어떤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올 거라는 것을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동사는 마지막 해석이 접속사의 뜻을 가지고 결정된다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3가지 예문들은 하나는 명사절이고 하나는 관계사절이고 하나는 부사절이고, 이렇게 해석은 굳이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문장에, 당연히 그렇죠, 한 문장에 또는 절에서 접속사 또는 관계사가 없이는 2개의 동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법적으로 명칭에서 얘기하는 절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주어 동사가 2개가 있어야 절이라는 놈이 형성이 되지, 주어 동사가 1개만 있으면 그걸 절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문장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으면 네모 표시를 하시고 모든 절에
동사에다가 밑줄을 끄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굳이 억지로 볼 필요 없고 책을 보세요 그냥. 뭘 하고 극하고 앉았는겨? 자,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으면은 네모 표시하고 모든 절의 동사에다가 밑줄을 끄시오. 있는 그대로 보세요. 이 문장은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다 없다? 있다. 없죠. 네. 아니 생긴 꼬라지대로 보세요. 없어요. 네. 없어요. 어디에 지금 접속사가 있고 관계사가 있는데 지금? 없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자리가 생략이 된 거죠. 지중해에 놓여져 있는 한 섬은,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생략된 게 뭐다? which is가 생략이 되어져 있더라. 아직 우리 뒤에 타이틀에 관계사 있다. 자, 그러면 동사는 누굽니까? is. 자, 지중해에 놓여져 있는 한 섬은 고대 건축물로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번 접속사 비포 네모 표시 하라 그랬으니까 친절하게 말을 들어야지. 그럼 동사는요? 동사는 remember. 그렇죠. 9번 접속사 but. 요거 but이 들어가게 되면 등위절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동사는요? worked 하나만 있습니까? is도 여기에 들어가죠. is가 이거. 자, 그 다음에 10번 접속사 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동사는요? 또 was죠. 모든 절의 동사를 끄라 그랬으니까 이건 주절 종속절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접속사나 관계사 which. 그 다음에 동사는요? completed, received 두 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 12번 although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요? 설마 이거 worked이 칼락한가 이제? worked. 그 다음은요? faile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우다형 왜 전화했나 물어봐. 할 짓 없거든 요거라 하든지. 안 올 거야 어차피.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스테이지. 자, 모든 문장이나 절은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밑줄이 준동사에 있을 때는 먼저 밑줄이 있는 문장이나 절의 동사를 찾는다. 자, 요거 별표 하나 치세요. 제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짜 동사인지 가짜 동사인지, 즉 준동사인지 그거 얘기할 때는 진짜 동사부터 먼저 찾는 거고, 자, 동사가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은 준동사가 아니라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제나 수나 태를 판단해가지고 옳게 고쳐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예문상 이런 겁니다. People in today's fast-paced society. 그러니까 속도가 빨리 흘러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요래 놔놓고 engaging이란 말이 뚝 들어갔다. 그러면 뒤에 동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in foraging 일단 동사 아니겠죠. either for necessity 동사 없어요. 그 다음 for entertainment 어차피 병렬 구조예요. for 명사니까. 그럼 동사가 없다는 이야기니까 얘를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나 수나 태를 잘 보고 판단해줘야 된다. 그래서 항상 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은 시제, 수, 태를 반드시 판단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설명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으면 역할에 따른 준동사 형태인지 확인한다. 포인트 90, 11에서 다 얘기했던 거고 방금 내가 아까 써줬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사 같은 경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여기까지는 명사적 용법이고, 명사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인 거고, 부사 역할 들어가게 되면 이건 부사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동명사 들어가는 거는 주어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나 보어 들어간다 하니까 요 책에서는 지금 명사적 용법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사 같은 경우는 명사 수식도 하고 보어 역할도 하는데 분사 부분 여기 있죠.
그러니까 부사 역할로 한다 하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걸 잘 봐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사의 과거형과 같은 형태의 과거분사 ed, pp 이거죠. 특히 주어를 후치 수식하는 pp를 동사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어법에서 제일 이제 거론이 되고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일단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은 제일 먼저 이 동사가 과거형인가 과거분사형인가 하는 거는 그 동사의 의미부터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의미부터. 예를 들어서 invite라는 단어 하나만 딱 놓고 얘기하게 되면 얘가 초대하다, 이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초대하려고 하면 초대할 명사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초대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만약에 맞게 떨어지게 되면 얘는 ed로 썼다 하더라도 동사가 맞는 거지. 그런데 invite라는 단어 다음에 ed를 쓰기는 썼는데 뜬금포로 to가 바로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주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은 명사가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는 얘는 초대받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생긴 꼬라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expect, 뭐 allowed, 뭐 그다음에 뭐 invite, connect, relate, 뭐 link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시당초에 동사 의미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웬만한 동사들은 자동사가 아니고 타동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타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 다음 이 동사의 의미를 파악했으면은 전체 문장에서 생긴 ed 형태가 하나 또 있는 거 없는 걸 봐야 되겠죠. 그 ed가 진짜 동사로 만약에 쓰였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welcome이라는 단어를 넣어볼게요. welcomed 다음엔 당연히 어떤 목적어 명사가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진짜 동사로 쓰인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저 예문단 보세요. The washing machine and other appliances. 자, 흔히 말해서 세탁기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가전 제품은 이래나 놓고 used를 딱 썼는데 딱 보니까 이랬어요. 자, 근데 이래놨는데 얘를 지금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딱 보면은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돼버려. 근데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또 여기 밑줄이 하나 또 꺼져 있는 상황이 또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저거를 자, 세탁기와 다른 가전 제품들은 가사일을 하곤 했다.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끊어가지고 가사일을 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저 기계와 가전 제품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 놔놓고 여기 allowed를 딱 보니까 구조를 보세요. 목적어 들어가고 투부정사 들어가고 요 구조 나오죠. 그럼 100% 능동이고 진짜 동사로 쓰였다 이런 이야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려고 하면요. 진짜 많은 어떤 글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긴 ed는 현재 분사인가 이런 ed들은 과거 분사인가 아니면 진짜 동사인가 하는 거를 독해 글들 속에서 다 찾아줘야 돼. 일부러라도. 그래서 글을 하나 싹 읽어 내려가면서 아니면 우리가 천일문에서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꼬라지가 뭐 핵심 문법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가 과거 분사 ed인지 아니면 진짜 동사 과거형 ed인지 그거를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걸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이 문제 평생 못 풉니다. 평생 못 풀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사와 동사로 모두 쓰이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명사로 쓰인 것을 동사로, 동사로 쓰인 것을 명사로 착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ccess라는 단어가 명사로 만약에 쓰였으면 분명히 전체 문장 어딘가에 동사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동사로 쓰였다? 그러면 굳이 또 다른 동사가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판단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명사들은 항상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앞에 꾸며줄 수 있는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 앞에서 꾸며지게 되는 어떤 한정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다? 관사, 어나 더 같은 거. 그 다음에 소유격, my, your, hi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지시로 쓰이는 this, these, that, those 있잖아요. 아니면 such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정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 형용사 쓰고 명사 들어가는 요 구조기 때문에 요 구조가 제대로 쓰였냐 안 쓰였냐 확인해 주면 돼. 막말로
access라는 단어 이걸 가지고 얘기할 때 관사를 하나 넣었다 칩시다. 이거를 가지고 access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무슨 뜻이야? 하는데 전부 다 접근하다 익하고 있는 거야. 얘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접근하다. 그렇게 해석해버리게 되면은 우리 흔히 말해서 단어 공부를 되게 단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 어디 쓰고 이거 쓰고 있나? 되게 단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 단어를 본다 하더라도 얘를 동사로 체크할 것이고 그러면 요 동사인데 얘 또 동사 나왔네? 씨 문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려 이래 돼 버린 거야. 또깨나 말이야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를 보지도 않고 독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건 약간 말이 안 맞는 소리죠.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런 단어들은 같이 이제 좀 봐줘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뭐야? 명사는 명사 자리가 있고 동사는 동사 자리가 있어. 그 자리를 보고 반드시 판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access는 접근, 접근하다. 그 다음에 charge는 요금 부과하다 이거고 요것도 하나 팁 말씀드릴게요. access라는 단어가 접근으로 쓰일 때는요 뒤에 to가 들어가요. 명사로 쓸 때. 근데 접근하다라고 할 때는요 뭐뭐에라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to를 안 써요. to를 안 쓴다고요. 그걸 하나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연결되는 거는 동사로 쓰게 되면 바로 명사 단어가 바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harge, 요금, 그 다음에 부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것도 뭐 charges, 또 charging 이렇게 들어가면은 동사적 성격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delay 같은 경우도 연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동사로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뒤에가 ing 들어가거나 ed 들어가거나 아니면 ses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flow 역시 흐름, 흐르다. 그 다음 question은 질문, 질문하다. 당연히 questioned 이렇게 들어가면 질문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 break 같은 경우도 휴식 중단, 그 다음에 깨뜨리다. 그 다음에 cost, 비용, 비용이 들다. experience, 경험하다. 그 다음 function 동그라미 칩니다. 요거 은근히 많이 틀려요. function이란 단어를 기능이라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기능하다라는 말까지도 같이 이제 접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퍼 같은 경우도 이동하다인데 저것도 아까 access랑 마찬가지로 트랜스퍼가 이동이라는 뜻을 쓰게 되면 어디로 하는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cause는 원인, 야기하다. 야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냥 어떤 원인을 일으키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특히 야기하다 하는 예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caus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요거죠. 그 다음에 demand, 요구, 뭐뭇을 요구하다. 요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쓸 때도 뒤에는 주어 동사들을 많이 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place 같은 경우 얘는 일단 됐고요. place 같은 경우는 장소나 위치시키다인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그냥 장소로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process도 역시 과정이나 처리하다라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에 여기 해당되는 단어가 만약에 동사로 쓰이게 된다면은 분명히 뒤에 s가 들어가는 거예요. s 들어가는 건 사실 좀 헷갈립니다. 얘가 복수명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뒤에가 ing를 썼다. 그럼 100% 동사예요. 100%. ed 들어가는 것도 어쨌든 100% 동사예요. 그래서 무조건 동사적 성격에다가 ing 들어갔고 동사적 성격에다가 ed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이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뭐예요?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단어의 역할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접속사나 관계사 생략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생략되는 경우가 명사절 접속사, 즉 동사의 목적어절로 들어가게 되는 명사절 접속사가 생략이 가능한데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대답에 들어가는 이 동사는 분명히 말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가능하냐? 생각을 나타내는 동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think, 대표적으로 believe, 대표적으로 know. 아시겠죠? 그것들은 무조건 항상 동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동사 이런 구조로 나왔다. 근데 이 동사가 만약에 생각이나 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새롭게 들어가는 주어 동사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 이거는 지가 알아서 잘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구조가 항상 어떻게 나와요? 명사, 명사, 동사 나오는 경우 이게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 그러면 보통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주어가 동사는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건 엄청나게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이 명사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그러면 이 뒤에 따르는 구조는 어떤 놈이 들어간다? ing가 들어가거나 과거분사 ed가 들어가거나 전치사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다? ing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명사고 과거분사는 뭐뭐 된 명사고 전치사 명사는 어디 어디에 있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자 위에 있는 그 모자 이거예요 그냥. 상자 위에 있는 그 모자. 그러면 그 모자니까 더 캡이고 상자 위에는 온도박스가 되는 거지. 거기에다 is 하나만 딱 넣으면 문장이 되는 거야. 맞잖아요. 상자 위에 모자 하나가 있다. 맞지? 내 지금 방금 그린 게 맞지? 요즘 내가 말을 해놓고도요 내가 말이 헷갈릴 때가 있어. 상자 위에 모자가 있는 건지 모자 위에 상자가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글을 볼 때는 잘 기억하셔야 되고 쓸 때도 역시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명사, 명사, 동사 되겠지?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념을 일단 설명했고